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이제 시작되네요. 화요일입니다. 벌써 화요일. 시간 참 빨리 갑니다. 빨리 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늘 즐겁고 행복하고 먼 훗날 우리가 다시 생각했을 때 아름다운 그런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떠들고 듣고 이렇게 생활했다는 자체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 보면 화를 좀 많이 내던데 천회장도 좀 화를 좀 많이 냅니다. 약간 좀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라서 화를 좀 많이 내는 성격이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약간 거리를 두는 게 좋지 않겠냐, 거리를 좀 두자,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누군가 여러분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한다,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은 화를 내기보다는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이 거리를 두자, 이 거리를 두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냐, 화를 내면은 내 감정은 일시적으로 해소는 돼요. 해소는 되는데 이 놀란 상대방은 이 사과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결국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사과는 그 변하자는 행동이 따라줄 때만 의미가 있어요. 이 사과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화내는 것에 놀라가지고 그 내뱉는 사과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공허한 그런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변명에 불과하더라. 저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 행동.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행동으로 한번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그와 거리를 둬요. 그와 거리를 좀 두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보는데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대방과 거리를 두는 것은 고집을 부리거나 이 원한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건강한 경계예요. 건강한 경계라. 이 건강한 경계를 이제 설정을 하고요. 내 마음의 그 정신적인 평화야, 평화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화를 내므로써 얻는 것보다는 화를 내지 않음으로써 얻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화를 내므로써 얻는 것보다는 화를 내지 않음으로써 얻는 것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내 자신의 그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기쁨보다는 슬픔을, 또 즐거움보다는 고통을 준다면은 한 발짝 딱 물러나십시오.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그가 진정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한테 막 슬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고 생각을 해봐. 짜증을 주고. 그러면 그 상대방과는 함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나아요. 쿨하게 딱 끝내버리십시오. 알겠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 많아요. 찾아보면은 차라리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더욱더 유익하지 않겠나? 천회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또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재 반도체 한파예요. 반도체 한파. 이런 상황에 이리적인 감사는 없다, 그런 입장을 고수한 우리 삼성전자가 작년에 4분기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를 이제 수성을 했는데, 수성을 하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그 무감산 기조가 계속되는 수익성 하락세, 여기와 맞물리다 보니까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의 실적이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 조사 업체 따르니까 삼성은 지난해 4분기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33.8%를 기록을 해가지고 업계 1위를 지켰어요. 여기 보면 키옥시아, SK그룹에는 하이닉스하고 솔리다임 있죠. 이 순위권 기업의 점유율이 직전 분기 대비했을 때 한 1%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동안에
삼성은 2.4%포인트 오르면서 선두를 공고히 했습니다. 낸드 플래시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 양대 산맥인 D램 부분에서도 나홀로 성장을 하는 거야.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그 D램 시장 점유율은 이전 분기보다도 4.4% 정도 오른 45.1%를 기록을 합니다. 같은 기간에 2위인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28.8에서 27.7로 마이크론은 26.4에서 23으로 이제 줄어든 거죠. 다만 수익면에서는 웃지 못했어요. 고객사들이 재고 관리에 나서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4분기 삼성의 낸드 플래시 수익은 34억 8천만 달러인데 이는 전분기 대비 19.1%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기간 D램 수익도 74억 달러에서 55억 4천만 달러로 한 25%나 줄었어. 25%나. 완전 줄었지. 이거 완전 뭐야. 25% 줄었어. 엄청나게 줄은 거예요. 삼성은 이런 상황에서도 작년 4분기 반도체 부분을 담당하는 DS 부분 쪽에서 2,700억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적자를 면했는데 업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지면 반도체 부분은 올해 첫 분기부터 조단위 적자 위기에 몰리는 겁니다.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증권가는 예상 적자 규모를 높이고 있어요. 하이투자증권에서 그런데 올해 1분기 삼성의 이 반도체 부분 영업 손실이 2조 6천억 정도로 전망을 합니다. KB에서는 지난달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손실 전망치를 4조 원으로 상향을 하는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 그 출하 부진과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전망이 현실이 되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은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 전환 시점이 오는 하반기로 관측되어 그 연간으로 보니까 한 4에서 8조 원 정도 손실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한편 삼성은 그 업황을 인지하면서도 감산과 그 투자 축소는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장도 그래요. 이달 15일 제5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으로 반도체 수요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면서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수요 감소에 따라서 다운턴 전환으로 전년 대비 6% 정도 역성장할 거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위축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DS 부분은 각 사업 부분별 특성에 맞게 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하죠. 차세대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삼성은 지난해 전체 시설 투자 비용 53조 1000억 중에 47조 900억이에요. 47조 900억을 DS 부분에 투자를 합니다. 지난달에는 관계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 원 정도 차입을 하면서 운영 자금을 확보한 바 있죠. 하여튼 뭐 썩 좋지 않다는 상황입니다. 감사를 좀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재밌는데 이제 애플은 모르겠어요. 애플도 이제 나오겠죠 조만간. 이건 못하겠지 하면서 삼성은 또 새로운 또 접는폰이 확 달라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이 올해 8월에 선보일 차세대 그 클램쉘이죠. 그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의 5예요. 이 예상 렌더링 이미지가 등장을 했는데 전작 대비 외부 디스플레이가 대폭 커진 것이 특징이고 이 외부 디스플레이가 변경이 되다 보면서 덩달아 후면 카메라 배치도 달라지지 않겠냐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픽 아티스트 그 테크니조 컨셉에 보니까 최근 IT 팁스터가 슈프로더의 그 갤럭시 Z 그 플립 5 외관 디자인 관련 그런 루머를 토대로 예상 렌더링 이미지를 한번 제작을 한 거예요. 예상 이미지 렌더링인데 이 테크니조의 그 컨셉, 이 컨셉이 공개한 예상 렌더링 이미지 속에 그 갤럭시 Z 플립 5는 확 커진 그 외부 디스플레이가 특징적이네. 어깨에 따르니까 정사각형에 가까운 3.5인치짜리 크기로 예상이 되고 이건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오포죠. 오포가 자랑하는 3.16인치 그 대형 외부 디스플레이보다도 더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은 또 패널의 하단부하고 카메라 옆쪽으로 작은 화면을 추가해서
시계 등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외부 패널에만 2개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 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이들 외부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기존에 세로로 나열됐던 카메라 배치도 이제 가로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 아울러 기존의 그 소비자들의 아쉬움을 샀던 배터리 용량은 더 커지고 이제 폴더블 폰 최초로 이 방수와 방진 기능까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그 삼성이 자체 개발한 물방울 힌지 시스템을 탑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탑재하면은 반으로 이제 접었을 때 기기를 빈틈없이 평평하게 이제 접혀지는 거지. 평평하게. 그래서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 보니까 지난해 전 세계 폴더블 폰 출하량이 1490만 대로 추정이 됩니다. 올해는 이보다 52% 더 많은 2270만 대 정도로 추정될 것 같다. 그렇게 관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폴더블 폰이 시장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20년만 하더라도 출하량이 350만 대인데 엄청나게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삼성의 지난해 상반기 기존 폴더블 폰 시장은 62% 정도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구글이 픽셀 폴드를 출시를 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에 도전장을 내는 거야. 삼성에 도전장을 낸 거예요. 애플도 최근에 폴더블 그런 기술 관련 특허를 잇따라서 취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 진입을 점치는 것으로 현재 전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대단한 삼성전자입니다. 보면은 아주 잘 만들어. 또 삼성이 이제 국제 표준 기술 확보로 인해 가지고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의 주도권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에 확보한 기술이 뭐냐? 위성을 활용해 가지고 양방향 통신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하반기 애플이 도입한 이 단방향 통신보다도 진일보한 그런 기술로 꼽힌다. 그렇습니다. 삼성은 그 사내 채널 인터뷰 시리즈에 보면 DS 딥다이브하고 이 반도체 뉴스룸을 통해서 비지상 네트워크 표준 기술을 구현한 시스템 LSI 사업부의 그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서 개발자들과의 인터뷰를 공개를 한 거예요. 삼성전자 시스템 LS 사업부하고 모델 개발팀의 그 제이원 상무가 인터뷰에서 5세대 NTN의 가장 큰 어려움은 더플러 효과로 인한 신호품질 저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구를 공전하는 저궤도 인공위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주파수 오류를 최소화하고 도플러 천위 보상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그 재상무는 그동안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서 통신 음영 지역에서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다소 제한된 범위 메시지나 그 긴급 구조 서비스 정도에 그쳤어요. 그래서 표준 기반의 통신 기술이 위성통신 시장의 주도권을 줄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 기술 확보는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번에 국제 표준 기술 확보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NTN은 그 지상 기지국이 아닌 인공위성과 직접 통신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기존의 그 지상 네트워크에서 발생했던 통신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사막이나 뭐 바다, 산 등 이런 가치나 오지나 그 제 상황에서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섬에 가는데 섬에서 통신이 가능할 것 같네. 좋겠다. 하여튼 지상의 네트워크가 닿지 않는 그런 무인항공기, 뭐 플라잉카 등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어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 있죠. 여기하고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격전지로 꼽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확보된 국제 표준 기술이 상용화되면은 현재 애플 등이 구현하고 있는 단방향 문자 메시지를 넘어서 사진과 영상 등의 대용량 데이터의 송수진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삼성 참 훌륭합니다. 알면 알수록 너무나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여튼 대단한 기업입니다. 현재 미래 성장 동력으로 현재 로봇을 꼽고 있어요. 로봇. 계속 요즘 로봇이 뜨고 있던데 이 로봇을 꼽고 있는 우리 삼성이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돌입을 합니다. 이 기술력 있는 로봇 업체 지분을 잇따라 확보를 해요. 그래서 M&A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로봇에서는 국내 최초로 이제 이족 보행
로봇을 개발한 데 이어서 현재 로템과 군용 사족 보행 로봇 일명 로봇계를 제작하고 있네요. 연내 첫 로봇 출시를 앞둔 삼성이 이 로봇 회사하고 어떤 협업을 이어갈지가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삼성은 지난 15일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여기 지분의 4.8%를 277억 8,365만 원에 사들였는데 지난 1월 3일 589억 8,200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신주 194만 200주를 취득했어요. 그 취득하고 그 이후에 또 3개월 만이야. 이로써 삼성이 보유한 이 회사 지분율이 10.3에서 14.99까지 올라갈 거예요. 14.99%까지 높아졌죠. 삼성전자는 같은 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전량에 대한 콜옵션, 이 콜옵션도 확보를 했습니다. 만일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이제 행사할 경우에는 삼성은 지분을 59.94%를 확보하는 거야. 59.94%를 확보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가는 거죠.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인수 의지가 담긴 행보가 아니냐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레인보우는 그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설립한 기업이더라고요. 다족 보행 로봇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업체인데 2족 보행 로봇, 4족 보행, 협동 로봇 이런 걸 막 개발하고 공급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21년 2월에 코스닥 시장 상장했고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3억이에요.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6억 1,500만 원, 52% 증가했어요. 단기 순이익 역시 57억 7,400만 원 정도 기록을 했네요. 흑자 전환. 일단 레인보우의 그 가장 큰 경쟁력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야. 원천 기술. 삼성전자도 역시 이 업체의 기술력과 인적 경쟁력을 높게 평가한 것 같아요. 이 회사보다 훨씬 더 큰 로봇 회사들도 많은데 이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는 자기 것이 아닌 경우가 좀 많아요. 자기 것이 아닌 게 많아. 그 레인보우는 핵심 부품을 대부분 직접 만들어 쓰고 소프트웨어도 직접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가도 다른 로봇 회사에 비해서 훨씬 쌉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계자가 그래요. 자체 부품을 만들 수 있는 내재화율이 80% 이상이다. 이에 따른 제조 원가율은 타사 대비 50% 미만이다 설명을 하고 매출이 작은데도 이익을 내는 이유 역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원천 기술 중요하지. 원천 기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사람과 함께 그 작업하는 로봇인 협동 로봇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하지만 회사가 국내 최초 이족보행 그 휴보를 만들었던 그 부품과 기술 역량들을 바탕으로 사족보행 로봇과 로봇기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 PBQ 시리즈로 불리는 레인보우 그 로보틱스의 그 로봇계는 3시간 연속 보행, 그 외부 충격이 강인한 그 보행제 알고리즘하고 한국적인 최적화된 설계 등 자체 기술로 무장한 점이 특징이다. 그 라이다나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를 탑재해서 뭐 방범, 순찰, 군용 등 이런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 같아요. 실제 이 회사는 현대 로템하고 24년까지 대테러 작전용, 군용인 것 같은데 일단 다족 보행 로봇을 개발해 가지고 이 로봇 본체, 임무 장비하고 원격 조종 장치 등 이런 시제품을 육군에 납품했답니다. 육군 쪽에. 현대 로템은 이 로봇계를 통해서 원격 조종해서 야지의 험로 및 그 장애물 구간을 투입하고요. 이 로봇팔과 원격 무작 통제장치, 그 섬광 포금탄 및 체류가스 살포기, 체온 측정 장치 등 이런 장비를 탈부착 등에 사용하겠다.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은 경쟁사들 대비 로봇 사업에 한 발 늦게 뛰어들었지만은 레인보우의 그 기술력과 삼성만의 노하우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고 삼성은 연내 EX1이라는 게 있어요. EX는 이름의 보조기구 로봇도 직접 출시하겠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노인 운동을 돕는 기능을 갖춘 시니어 케어 이쪽으로 특화 로봇으로 인전 알려졌다 합니다. 참 대단하네요. 보면 이런 로봇을 만들고 개발했다는 자체가 저는 참 훌륭하다고 봅니다.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똑똑해. 실력도 좋고 하여튼 그런 인재들이 좀 많아야지만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들이 넘쳐 흘러났으면 좋겠다. 계속 진일보하도록 이게 뭔가 성장을 해야죠. 업그레이드 돼야죠. 앞으로 삼성전자가 로봇 쪽, AI 쪽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즐겁고 해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